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17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 이상하죠? 이 크로마키 이거 제가 이거 설정했는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지금 바꿔야 되는데, 예, 요거 어쨌든 내일은 좀 정상적으로 해 놓을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만진 건 아니고, 이거 뭔가 좀 그 이것저것 좀 이제 교체할 게 있어 가지고 교체했는데, 아무튼 요거 설정은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오늘 쪼금 이렇게 제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요렇게 좀 보이는 건.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제 그 얼굴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해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상황하고, 그다음 국민연금 주식 비중 늘려라 이런 얘기 있었고, 2026년 이슈 미스터홀딩스 IS동서 한국 PIM LG전자 해성DS 인텔리언테크 반도체 그리고 방산 포드의 변심,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석유화학 구조조정 체코 원전 설계 악재와 후재 속 확대되는 관심 원전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시황 공시는 두산에너빌리티 인텔리언테크 현대제철 미스터홀딩스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실업률이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뭐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일단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테크 커뮤니케이션 이 업종도 괜찮았고,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금리 떨어졌고, 이 제일 특징적인 게 보이시죠? 이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거죠. 사실 유가는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다우와 S&P는 좀 빠졌고, 테슬라 신고가. 미국 하원에서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건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스피드 액트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 절차적 관문을 통과해서 뭐 법안 통과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화요일 미국 증시는 지연됐던 이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는데, 테슬라의 기록적 랠리로 이제 강세 보였고, 이 셧다운 발표가 미뤄진 11월 고용 보고서가 드디어 이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나왔는데,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좀 많이 올랐어요. 10월 데이터는 무려 일자리가 10만 5천 개나 감소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은 데이터 왜곡을 감안해 오늘 보고서에 큰 비중은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약세에도 좀 불구하고 테슬라는 시장이 좀 유일한 빛이었고요. 완전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 소식에 주가가 오늘도 한 3.1%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시총이 2,000조가 넘어요.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3.1% 올랐는데, 뭐 정말 이제 모처럼 신고가를 내줬고, 이 안 좋은 장에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반응은 엇갈립니다. 뭐 목표가 상향하고 매드부시는 항상 좋게 보는 데고, 골드만삭스는 약간 중립, 모닝스타 비싸다. 웨이모하고는 이제 경쟁을 하죠. 하는데 어쨌든 웨이모랑 이제 뭐 잘 경쟁을 해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테슬라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본업인 전기차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나 뭐 그거를 신경 쓰는 주주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주행 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 공개된 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테슬라 X에 들어가 있는데 뭐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스마트폰 시대를 지배했던 애플처럼 테슬라도 새로운 자동차 혁명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는 일단 썩 좋진 않았고요. 고용자 수는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증가했고 4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증가했고요. 근데 실업률도 이게 엄청 오른 게 아니라 9월 달 실업률이 4.4%로 반올림 됐고, 그러니까 9월보다 지금 11월이 0.2% 올랐잖아요. 실제 차이는 반올림한 거 계산하면 0.1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10월 일자리는 이제 정부 효율화 위원회, 여기서 연방정부 직원들 이제 사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정부 일자리가 좀 감소한 겁니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 부분은 좀 호재였고, 그다음 젊은 층의 실업률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10대 실업률 16.3, 16-24세 10.6. 그래서 미국 경제는 채용 침체 상태. 4월 이후 거의 일자리가 추가되죠. 근데 해고도 그렇게 하고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해고 저고용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왜곡 가능성으로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1월 금리 인하 확률은 얼마 안 돼요. 1월은 일단 동결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를 봐야 되겠고,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서 일단은 좀 후퇴해요. 손실을 반영하고, F150 라이트닝 얼마 전에 SK온하고 이제 결별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이제 전기차로 좀 바꾸겠다. 이 전기차는 뭐냐면 내연기관 있죠. 그러니까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엔진을 이제 돌린 다음에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예. 되게 좀 독특하죠. 이거 현대차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쪽으로 하고, 전기차는 대형보단 소형. 그래서 배터리 저장 작업 이제 한대요. 뭐냐면 ESS. 그 유유부지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그 SK랑 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SK랑 결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다 ESS 좀 하겠다. LFP 배터리도 하는 회사니까. 왜냐면 CATL에서 옛날에 기술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성공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배터리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어떤 자신감으로 저걸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ESS를 하겠다. 예, 한마디로 ESS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0.8% 정도 이제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좀 빠졌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있죠. 오라클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팔란티어도 올라갔고, 포드는 강보와, 화이자가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틸레이는 마리화나 관련주인데 여기서 스케줄 3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막 이틀간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완화 이슈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이슈는,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예,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 국내 주식 비중 늘려서 이걸로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더 해라. 왜냐하면 환율 문제도 있고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좀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 주가 상승으로 200조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 고갈 연도가 늘어났는데 국내 주식 더 해라. 이런 거죠. 투자한도 넘었잖아요. 올해 목표가 14.9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넘었어요, 이미. 더 늘리기 어려운데 더 하라는 얘기죠. 근데 재량껏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비중이 더 높아지면 뭐 환율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 이게 제가 어제 한다 그랬는데 안 했던 것 같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연준의 정책 경로는 불확실하고, 파열 의장 그래도 물가는 고점 찍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내년에 금리는 떨어집니다. 뭐 속도는 모르겠지만 금리는 하락, 물가도 이 보세요. 다 꺾입니다. 이 검은색, 이 빨간색 선 꺾이죠. 예, 내년에 꺾입니다. 1분기에 고점 찍고, 그리고 대부분 연준 이사진이 내년에 좀 비둘기가 많아요. 예. 그리고 AI 주가는 3년째 올라서 요새 좀 AI가 부진한 게, AI 관련주가 51% 올랐고 올해만 챗GPT 등장 이후로 210 이렇게 올랐는데 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게 또 빠지니까 막 시장에서 뭐 이제 끝났느니 AI 이것도 너무 좀 오바 같고, 아니 뭐 많이 오르면 빠지는 거죠. 예. 그러지 않나요? 많이 올라서 빠지고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그죠? 예.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은. 그리고 여전히 AI 버블이 아닌 게, 이제 AI 채택하는 기업과 개인이 다 합쳐서 미국 전체 55%. 근데 확실히 그 인터넷보다 빨라요. 인터넷은 3년 지났을 때 30%가 썼고 AI는 지금 55%. 그러니까 훨씬 높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여러분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인프라 단계예요. 기술 발전 단계로 인프라 플랫폼 앱이거든요. 이제 인프라 깔았는데 무슨 버블이라뇨. 예, 일부 기업은 버블일 수 있죠. 근데 인프라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버블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빠른 거고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투자만 하면 뭐 하냐? 돈은 언제 벌래?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삼성전자 급등했잖아요. 하이닉스. 반도체는 좋구나. 메모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뭐 오라클이 뭐 요새 분위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투자한대잖아요. 그 투자는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거 뭐 너네 현금으로 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안 하면 망해요. 안 하면 망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챗GPT가 오픈AI가 언제 돈 버냐면 2030년부터 벌어요. 이게 매출인데 검은색이 밑에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안 좋죠. 근데 28년이 최악이고 터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쿠팡도 그랬고 옛날에 아마존도 그랬어요.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 1등하기 위해서는 돈을 엄청 써야 됩니다. 그 적자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수익화되면 무섭게 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출 꺾이면 안 돼요. 이게 꺾이면 그냥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이 저렇게 성장하는 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지원 사격 해줄 거고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전력이 부족해요. 네트워크 장비, AI, 민간 고정자산 투자는 상반기에 25% 증가할 거고 어쨌든 이런 이제 미국의 전력 문제는 좀 아쉽지만 미국에서 이런 AI가 투자 일어나면서 이게 어디에 좋냐면 GDP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재정 확대는 이어집니다. 앞으로 돈은 계속 풀어야지. 뭐 전 세계 정부 다. 그래서 이 선진국, 신흥국 다 지금 돈 푸는 거죠. GDP 대비 이게 돈 푸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쭉 올라오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중은 갈등보다 타협 선택했습니다. 이건 호재고 시나이노믹스는 뭐냐면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하는 거죠. 고압 경제. 일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돈 풀어 가지고 계속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높고 한일령이 내려졌죠. 중국에서. 근데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미국 달러화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 달러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어서 어쨌든 뭐 강세가 아니라 달러화는 유지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투자 많이 하고 미국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뭐 여러분도 미국 주식 선호하시잖아요. 글로벌 투자들의 미국 자산 선호.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네. 그래서 AI 자본 재출의 확장세가 지속되는 한 약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이다. 이런 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되게 정리가 잘 되셨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결론은 반도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돈 푼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벌써 4시 50분이네요. 이거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거 만지느라고 이게 왜 이렇게 돼 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당황해 가지고요. 아무튼 내일은 다 고쳐 놓을게요. 자, 미스터홀딩스는 NH투자증권의 정지훈 연구원님이 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자사주 매입을 1,800원, 배당금 504억, 2,300억에 주주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최대 5,000억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했고 자사주 매입에도 소각 공시가 부재했었는데 이제는 소각합니다. 어제 공시 떴어요. 그래서 미스터홀딩스 괜찮고 그것뿐만 아니라 4분기 흑자 전환 기대되고 미스터 부분의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287억 적자인데 올해 4분기에 터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좋아지고 의류회사죠. 이게 옛날에 필라 아시죠? 필라가 그 필라 홀딩스였네. 그 회사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IS 동서가 요즘에 뜨겁죠. 근데 요새 건설주 좋은 게 여기 신형에서 목표 주가를 90%나 올려버렸어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경산 중산지구 여기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IS 동서가 부산의 용호동 W인 거예요. 그거 분양해서 대박 났잖아요. 그때 몇 조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가 울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분양 시장이 확정됐고 내년에 분양합니다. 최근에 근데 11월에 울산 호수공원에 에일리넷들도 경쟁률이 무려 46.5대 1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6년에 덕은지구 입주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이 자체 사업은 건설사가 자기 땅 가지고 개발해서 버는 돈이에요. 거기서만 내년에 5,000억 매출 나온다. 25년에 3,900억인데. 그리고 그 경산 중산지구 이게 사업 규모가 3.5조나 됩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매출이 27년 가면 1조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환경 사업은 좀 아쉽지만 서울 주요 정비 사업 2주 철거 개시와 함께 소폭 업황은 개선될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코엔텍을 인수했다가 일단 요거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각가는 7,000억 인데 뭐 인수 당시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미 투자 원금 전액을 영혼으로 그냥 상각해 버렸대요. 그래서 투자 원금 1,500억만 회수돼도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드디어 대구 지역 미분양이 줄고 있어요. 8,000세대 밑으로 떨어진 거는 22년 이후 처음입니다. 악성 미분양인 중공업 미분양도 3,394세대로 4개월 연속. 그러니까 지금 뭔가 스토리가 그려지죠. 아, 지방도 좋아지는구나. 아, 그럼 IS 동서 같은 지방에서 주로 사업하는 건설사 좋아지겠네. 건설주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 PIM은 좀 생소하시죠? 이게 로봇주예요. 금속 분말 사출 성형 MIM 공법이라고 하는데 분말 야금 기술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방식으로 부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봇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컨셉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로봇 사업하는 거.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HL만도, SL 다 거기 포함돼 있죠. 사면. 그죠? 다 차 부품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지금 로봇 사업 다 한다고 하고 왜냐 연결고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국 PIM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 관심 종목에 놓아보세요. 놓고 뭐 지금 투자하시면 안 돼.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세요. 아, 이 회사 뭔가. MIM은 도대체 뭔가. 예. 그래서 MIM 공법으로 휴머노이드 그 핵심 부분 감속기라고 있어요. 감속기는 말 그대로 회전 속도. 우리는 이렇게 이 관절이나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속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계란이 있어요. 구운 계란은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확 잡죠. 구운 계란은 뭐 어차피 안 깨지니까. 근데 날계란은요 잡을 때 좀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혹시 터지면 내 손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속도 조절. 로봇도 그런 거 있어야 돼. 그래서 감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속기 만들 때 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당 16개의 감속기가 탑재되며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고 발열 저하 등 위해선 부품의 무게 감소가 필요한데 MIM 기술은 이제 설계의 자유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MIM은 뭐냐면 이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 금속가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플라스틱처럼 틀에 찍어낸대요. 그냥 이게 성형체 딱 넣어가지고 여기 분말 있죠. 요거를 여기 성형체 딱 넣어요. 사출한다 그러죠. 저기 딱 넣고 나와요. 예. 그 다음에 탈지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 바인더를 뭐 제거한다 이렇게 좀 써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결 고온에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와요. 부품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사출하고 탈지하고 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 파우더가 이렇게 이 금속의 부품으로 바뀌는 거죠. 예. 요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고 복잡한 금속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버릴 수가 있대요. 초소형 정밀 부품도 이 방식으로 한대요. 예. 아주 정밀해야 돼요. 로봇 부품은. 그래서 거기에서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로봇주로 이제 급부상하면서 최근에 저도 잘 몰랐거든요. 한국 PIM이라는 기업은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막 그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거죠. 원래 자동차인데 요 사업이 이제 로봇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요런 거 만들어요. 자동차나 IT에 들어가는 요런 고정밀 부품 있죠. 보이시죠? 예, 요런 걸 만드는데 단기 주가 상승은 조금 경긴하시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 예전에 사면의 그림이 좀 그려지죠. 사면도 자동차 부품 하면서 올라간 것처럼 한국 PIM도 좀 생소한데 어쨌든 좀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너무 소외받고 있고 3년 만에 드디어 이익 증가 기대하고 있고 26년 별도 기준 매출액 3%, 영업이익 40% 전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이제 내년부터는 비용 절감으로 가고 물류비 측면에서도 운임지수 하락 흐름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 지났어요 이미. 거기다가 구독과정, 칠러, H 요게 데이터 센터 냉각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희망퇴직 관련 실적 부담 반영, 인도법인 상장해서 현금. 그래서 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하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저평가 아닌가요? 그리고 어차피 가전제품도 AI에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중에 하나죠. 그 가전제품이란 물건을 통해서 AI를 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이런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로봇과 AI랑 다 연결될 텐데 그걸 잘할 회사인데 왜 밸류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싼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해성 DS 구조적 성장 한대입니다. 원래 리드 프레임 좋아지고 패키징 기판은 적자인데 여기가 돌아선대요. 그래서 환율도 좋고 구조적 성장은 이어진다. 경쟁사들이 고사양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중저사양이에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경쟁이. 수혜를 받아버리는 거죠. 리드 프레임은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당연히 수혜 주고. 예. 인텔리언 테크가 어제 공시가 떴어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아마존의 카피어가 아니라 카이퍼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위성 인터넷 그거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위성과 여러분 스마트폰 직접 연결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제품이 왜 이렇게 제가 예. 오타가 많죠. 인텔리안 테크의 게이트웨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올해 1천억 원 제가 점심때 졸면서 썼나? 1천억 원 규모의 게이트웨이 제품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주가 떴어요. 이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랜드 안테나, 맨팩 이게 군용에 들어가는 안테나들이 돼요. 이게 메고 다니는. 그래서 적외소 이동통신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어서 수요는 증가하고 랜드 안테나는 차량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내년에는 게이트웨이 제품 매출 확대, 군용 수요 중심으로 살아난다. 해상용 안테나도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인텔리언 테크에 이런 보면 매출액, 요게 군용, 휴대용 군용 단말기래요. 안테나 수주는 이렇게 많이 나와. 어제 받은 게 요거 같아요. 아마 아마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공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벌써 5시네요. 자, 어제 의미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수주를 받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터빈 발전기 공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수원이 하는 거예요. 체코 수주 따내고 이제 업체들한테 이제 주거든요. 수주를 따냈고 계약 금액은 7,111억 원. 그다음 한 번 더 있어요. 핵증기 공급 개통도 공급을 합니다. 계약 금액 4.92조 원. 요거 이제 수주를 받게 됐고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적용 원전은 APR 1000급. 우리나라 원전이죠. 두코바니 5, 6호기. 여기 핵증기 공급 개통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이게 증기를 발생하거든요.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그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 반복돼요. 그래서 원자력의 장점은요. 그냥 24시간 내내 이걸 무한 반복해서 계속 전기 만들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는 석탄이나 가스 태워서 물 끓여서 전기 만든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 열을 내 가지고 터빈을 돌려버립니다. 터빈이 돌아갈 때 전기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증기 발생기가 있고 가압기는 이제 근데 여기서 증기가 이게 물이 끓거든요. 물이 막 뜨거워져요. 가압기는 뭐 하는 거냐면 물이 끓는 거를 막아야 돼요. 물 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가압기가 뭐 여기서 물 안 끓게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압력을 낮춰가지고 아마 압력을 낮추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여기로 가서 이제 냉각하고 일부는 냉각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기가 나가는 거를 이제 저기 터빈으로 보내가지고 터빈에서 이 터빈이 돌아가면 이 전기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AI가 만들어준 건데 잘 만들죠 요새.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기도 원자로 연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엄청 뜨겁죠. 320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발생한 열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빈으로 가고 이 전체가 핵증기 공급 개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로에서 핵분열, 가압기가 높은 압력을 높이는군요. 물이 못 끓게 하고 냉각제 펌프가 물을 증기 발생기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물에게 열을 전달하고 이제 저쪽 그 열을 받은 물이 터빈 가서 막 이제 증기가 돼서 터빈으로 날아가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전기가 막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또 식어요. 식어버린 물은 다시 보내요. 물을 여기로 보내고 그러니까 물을 두 군데로 보내요. 하나는 저 터빈 보내서 전기 만들고 식어버린 물은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여기서 또 핵분열 일으켜서 또 데우고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기술, 두산에너베이트,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BS가 주요 사업 이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수주가 나왔고, 인텔리언테크는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라운드 게이트웨이는 안테나 위성통신 시스템 핵심 인프라고, 위성과 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성과 지상에 요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 인터넷에 주로 들어갑니다. 이번 계약은 어떤 회사에 공급하는지 안 알려졌지만 뭐 누가 봐도 아마존이에요. 카이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계약 기간이 2028년 2월까지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퍼는 이제 스타링크 따라서 경쟁하겠다는 거죠.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 그라운드. 그래서 보시면 3,236기를 앞으로 위성을 띄우고요. 14조 원 투자하고, 첫 상용 위성은 작년에 발사했고, 이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게이트웨이 안테나 구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이죠.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 그 안테나인데, 요 위성에서 쏜 거를 여기서 받아요.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요런 구조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해주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현대스틸 USA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그 예전에 얘기했던 미국 투자 시작됐어요. 그래서 29년도에 본격 양산 들어가고, 아직은 좀 시간 걸리고, 그래도 재무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지분 투자를 하는데 절반은 차입을 하고 절반은 지분 투자인데, 이 29억 달러를 지분율대로 나눠요. 현대스틸 USA가 50%,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14.6억을 현대제철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부담 별로 없고요. 현대차, 기아가 15%, 포스코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죠? 미국에서 관세 피하고 전기로 만들어서 탄소 배출 안 하고, 미국에 철강 생산하겠다. 현대차 같이 들어가는 게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죠. 미스터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무려 자기 주식을 11.7%나 소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다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IT는 좀 할게요. 이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시대가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제 AI 시대로 바뀌죠. 점점 커지죠. 이게 반도체 그 매출액이거든요.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열렸고, 올해 6,560억 달러까지 확대를 예상한다. 2026년, 27년 시장 또한 메리츠 증권의 예상대로 더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칩의 대형화 국면에서 반도체의 이러한 초과 성장은 과거 PC 시대의 특성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 같다. 이 전방 시장의 변화와 함께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AI 출하량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그죠? 일반 서버도 마찬가지. 지금 교체 수요 있어요. 훈련 서버와 추론 서버. 훈련만 좋았다면 이제 추론까지 붙는 거죠. 여기에는 결국엔 이제 메모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GPU 가속기는 엔비디아 호퍼 블랙엘, 그리고 향후에 루빈, 페이먼 맞나요? 이런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자체 반도체도 계속 맞춤형 ASIC, 이게 구글 TPU 같은 거죠.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 업체, 하이퍼스케일러가 보통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인데, 네오 클라우드 업체는 뭐 코어이브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여기도 새로운 또 AI 컴퓨팅의 공급 주체가 되는 거죠. 가격이 좀 싸요. 기존의 빅테크보단 좀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근데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에서 거의 독점 공급받아서 이제 GPU를 빌려주고 클라우드를 임대해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기금 많은데 메모리 3사는 공급이 부족해요. 증설을 하기도 되게 시간도 걸리고, 낸드는 AI 서버의 원가 비중 2%밖에 안 되지만 요즘에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수요가 나오면서 서버 쪽에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 능력입니다. 이게 어쨌든 늘긴 늘죠. 이렇게 꾸준히 늘긴 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즉각적으로 생산을 늘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산 공간 확보해야죠. 수요가 진짜 이어지나? 이중 이제 주문한다 그러죠. 허수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무도 있어야 되고, 돈도 투자 결정 이후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증설을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순부채가 19조고 본사 기준, 하이닉스도 이거 투자하려면 또 설득을 해야 돼요. 이 SK 지주사.
그래서 26년에도 폭발적 이익은 증가할 거고 뭐 역대급 이익 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결실이 주주한테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주주와는 잘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과연 주주들한테 뭘 줄 건가? 직원들한테는 경력금이나 이런 거 주거든요. 이 돈이 엄청나요. 근데 그래서 주주들도 이제 요구가 있죠. 돌려달라. 근데 배당보다는 미국에 상장하는 거죠. 주식 예탁 증서 발행해서 여기 은행에 맡기고 자사주를 담보로 미국에 상장. 미국에 상장하면 이 단순히 미국 거래되는 게 아니라 밸류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그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ETF에 들어갑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TSMC ADR은 미국 주요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상장된 이게 30%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ADR 발행하면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대만의 UMC, ASE 이런 기업들은요. 저걸 발행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원주랑 별 차이가 없대요. TSMC만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저는 글로벌 자금의 선택지에 포함될 것 같아서 TSMC처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전 이슈가 있었으니까 원전 이 두 개 하고 못한 건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오륙호기 관련 총 5.64조 원 수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도 체코 원전 종합설계 얼마 전에 받았고, 한전기술은 그 원자로 설계 수주를 예상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일부 주설비 공사 수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공시 보니까 천연가스 뭐죠? 그 가스터빈도 수주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원전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전 공사가 양해각서. 그래서 튀르키예도 지금 원전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고요. 원전 늘리니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미국, 그 다음에 TVA SMR 프로젝트, AP천의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쪽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그룹도 한국전력도 미국에 한국전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이 원전을 본다면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지 않나 싶고요. 네. 한전기술은 일부 원전 종합 설계할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수주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그룹, 한국전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H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4세대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 소재인 단조품 조달과 관련해 예약 계약을 했대요. 미리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엑스에너지는 참고로 DLNC가 지분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SMR 짓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주기기 제작사로 프로젝트 전반에 수주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세대 SMR 밸류체인에 참여할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걸로 좀 보여지고, 페르미 아메리카가 지금 이번에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현대건설 막 급락했잖아요. 임차인이 막 계약 해지했다. 예. 근데 저는 원전을 지을 거로 저도 봐요. 왜냐하면 대형 원전 10기를 빨리 지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는. 예. 근데 여기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겠죠. 이번에 일본에서 협상해서 확보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원전 밸류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좀 한번 더 보여드리냐면 메리츠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요게 원전 밸류체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해외 기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주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나가냐면 보조기기 회사한테 이제 발주가 또 나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수주를 또 받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사만 볼 게 아니라 뭐 태웅, 뭐 우진 아시죠? 우진 이런 기업들한테도 낙수 효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밸류체인 쪽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갑자기 제 카메라가 이상해 가지고 이거 제가 만질 줄 잘 몰라 가지고, 예, 제가 3년 전에 한번 만졌는데 그 후로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보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메모리도 좋지만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넣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시죠? 테슬라 밸류체인 파운드리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선주도 괜찮고 지금 달리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아침에 안 좋았지만 오후에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끝난 것 같고요. 예, 주가는. 예, 아침에 조금 일부 걱정은 했지만 근데 증권주는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은 일단 PSK 오늘 반도체 날이에요. 소부장. 예, 그죠? 오늘 좋았고 반면에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 빠지니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TLB 급등, 퓨런티어, 뭐 휴젤, 원익IPS, 심텍, JYP 반면 로봇, 바이오는 부진했습니다. 오늘 뭐 사면도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해성DS 급등, 현대위아, 롯데 요새 석유화학 좋아요. 삼성전자, 대덕전자, 만도, LG전자, 하이브 예, 다 좋았고 반면 파라다이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국인 그 카지노 이게 어쨌든 이게 도박을 통해서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안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가에는 안 좋게 근데 이게 허가제거든요. 허가제니까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예, 갱신제가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줬기 때문에 그게 계약 기간이 그냥 무제한이에요. 저거를 없애진 않을 걸로. 뭐 그동안 해온 건데 저거를 없애기는 어렵지 않나. 어쨌든 그런 이슈 나와서 오늘 좀 빠졌고 증권주는 차익 매물 나와서 오늘 좀 빠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급락 후에 다시 리바운드. 예. 그러니까 조정은 이번 조정도 기회라고 보시고 아직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 가지시고 오늘 일단 외국인이 막판에 좀 사가지고 외국인 매도는 많이 줄었고 마지막으로 섹터로는 오늘 백화점 좋았고요. 하나갤러리아 좋았고 요새 뭐 신세계도 좋죠. 화학주, 반도체, 건설주 오늘 다 괜찮아. 타이어도 오늘 코오롱인도 좋았고요. PCB 이런 쪽 뭐 오늘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았는데 다만 의료 AI, 전선, 카지노, 조선이 요새 좀 부진합니다. 호텔 리조트 이런 쪽도 오늘 좀 부진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어제는 좀 우울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또 올라서 다행이고 시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급락을 뭐 즐기란 표현은 그런데 죄송한데 급락을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라고. 예,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좀 여유 가지시고 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은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